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동규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생각 많은 사회복지사인데요. 어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많은 생각들을 또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강연을 통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은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김동규 사회복지사입니다. 협회를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 기존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기존 영상들을 봤더니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훌륭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도 사회복지 한 10년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일들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나눠볼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좀 더 색다른 얘기를 해보자.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닌 좀 색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총 3가지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가 나중에 한 가지 주제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지역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복지관 건물이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지역사회 안에 많은 공동생활시설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서 한번 서비스 제공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체성을 향상시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서비스 제공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은 보편복지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복지 제공단체들이 다양해졌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지역사회에 연결해주는 역할자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3가지 주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변하는 지역사회에 발맞춰서 마을 중심의 이동복지 사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 3가지 주제에 맞춰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희 복지관은 저한테 2번째 복지관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복지관에서 복지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가 2번째 복지관에 왔을 때 업무를 딱 부여받은 업무가 이동복지였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 저도 막연했습니다. 이동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동복지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가 제공해야 될 지역에 대한 사항들을 봤어요. 제가 제공해야 될 사항은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는 곳입니다. 배방읍은 KT역세역과 대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형성된 배방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변에 주민 편의 시설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지역사회에 지자체에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복지관이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복지관을 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그러면 이동복지관을 한번 해보자, 이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라는 요구를 저희 복지관에다 제안을 했고요. 저희 복지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제안으로 저는 저희 2번째 복지관인 은봉복지관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복지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신도시들의 특징이 있죠. 신도시의 특징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그 아파트에는 젊은 부분들이 많이 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욕구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욕구조사를 많이 했더니 교육문화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역사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복지관이 부재한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표들도 만나고 지역사회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서 주민 공동생활시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좀 더 시골, 충남 더 시골에 서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산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몇 가구 이상 된 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을 짓게끔 조례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천안도 그렇고 요즘 대도시에는 보통 그렇게 작은 도서관 다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비스 제공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요.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제가 위치한 복지관은 충청남도 아산 은봉면에 위치한 복지관이었고요. 제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간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었습니다. 읍이 면보다 큰 동네였고 은봉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러 왔어요라고 했더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왜 작은 동네에서 큰 데의 복지관은 서비스를 제공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지관 서비스를 이동복지 서비스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랄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사회적 불안적인 요소들이 제가 지역 주민들이 다가갈 때 많은 어려움으로 접근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무식한 게 용감한 거다라고 많이 가서 서비스 이렇게 많이 찾아뵙고 옆집고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게 되었고 그런 사이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지역사회도 신뢰를 얻게 되면서 지금은 이동복지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복지관 서비스와만큼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지역사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인정을 안 해줬지만 이제 저희가 이동복지 서비스를 한 지가 6년, 7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동복지 서비스가 커졌습니다. 근데 커졌더니 지역사회 대표들이 복지관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은봉복지가 아니라 배방복지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올 정도로 저희가 이동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동복지 서비스가 양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그럼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복지관 인력은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들을 밖으로 빼는 것, 배방 이동복지 쪽으로 빼는 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커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복지 업무들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방지관에서 동반자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동반자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졌고 그 고민의 끝에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과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지역 복지 현안을 해결하는 모임을 구성했고 그 모임인 지금 정례화돼서 지금은 지역사회 인정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두 가지 지역 주민 한 2,000명이 모이는 지역 행사를 연 2회 정례화 시켰는데 그 행사를 하기까지 저희 복지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체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들이 그냥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그냥 모임만 유지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될 수 없었고 그 모임 안에서 이 협동조합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우는 역할들을 했었기에 이런 과정들이 이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단체들만이 주체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주체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의도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작은 도서관에서 그 지역의 동화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 교육을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동화구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을 시켜드렸고요. 그 엄마들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의 외부 인구 인력들이 많은데 그 외부에서 온 이웃들이 이웃 간의 관계가 많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웃 간의 관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동화책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 엄마들이랑 전문가들과 양성 모임을 가졌습니다. 양성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바탕으로 생명사랑 동화 연극이라는 걸 개발했고 지역사회 아이들 대상으로 생명사랑 동극인 마법토끼라는 공연을
2회 정도 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생명사랑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들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 사회는 지금 보편복지가 많이 다양화됐죠. 그리고 공급 주체도 다양화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 행복키움 추진단이라고, 저희 지역에는 행복키움 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 안에서는 서비스가 중첩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전문화된 지역 자원들이 지역사회 연계 요구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마을에는 개별 마을대로의 문제들을 저희 복지관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전에 복지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게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및 아파트들의 주민 공동 생활시설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존의 복지관에서만 진행했어야 되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중심의 이동복지 서비스가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재다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관 건물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보다 마을 곳곳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을 지역사회 문제를 더 빨리 사회복지사들의 현안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재다능한 사회복지사들이 그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관이라는 건물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아닌 마을 중심의 이동복지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앞으로 더 그런 서비스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지역사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저도 복지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없애고 이런 이동복지 서비스를 많이 하자고 하는 건 입장에서는 저도 고민이 되고 많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다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족한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의 부족한 생각들을 덧붙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